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S&P 500이 지난 저점을 깼어요. 네, 일단 3대 지수 5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난 6월 16일 전저점이었는데 3,666포인트였습니다. 이거 깨고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3,655포인트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한 1%,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이 한 0.6%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원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그런 베어마켓에 진입했을 때 시장이 50% 이상 반등을 하면 다시 한번 전점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저점을 깼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기분이 싸한 분위기가 또 연출되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 보니까 뭐 아마존이랑 네.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주식들은 또 플러스가 나 있어서 네.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좀 싸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또 약간 희망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원자재 가격들도 좀 떨어졌죠. 네, 어제 WTI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76.7달러 마감했습니다. 한 2.6%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올 초, 연초 한 1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천연가스는 1.1%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6.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예, 구리 가격은 네. 계속 빠지네요. 네, 구리 가격도 어제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는 다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한 2%에서 1%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크로 쪽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24bp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3.92%까지 올라왔고요. 2년물 같은 경우 14bp 상승하면서 4.33%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2%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라든지 블랙록 같은 기업들 1%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계속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AMD, 퀄컴 대체로 한 2%에서 1%씩 하락을 했고 어제 리오프닝 중에서는 뭐 그나마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쪽, 마카오 지역, 홍콩 이런 쪽 이슈 있어서 아래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나 천연가스가 최근에 그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좀 꺾여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 그리고 EOG 같은 기업들 어제 2% 3%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저 같은 경우가 11.8%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최근에 유가랑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중동에서 다시 오일 머니가 상당히 큰 손으로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중동 산유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뭘까라고 보면 역시 카지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라스베가스 샌저 같은 경우가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MGM이 약간 미국 포지션이 높고 그죠? 네. 라스베가스 샌저가 아시아 포지션이 높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제 뭐 윈리조트나 라스베가스 샌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막 11%씩 이렇게 올랐는데 MGM 같은 경우는 어제 한 0.2%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그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랑 이런 아시아 지역 쪽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약간 차별점을 좀 보였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애틀란타 그 GDP 나오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또 세계 성장률 전망치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애틀란타 GDP 나우에서 3분기 성장률을 기존에 한 0.5%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0.3%로 또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올해 GDP 성장률을 한 0.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GDP가 마이너스 1.6으로 발표가 되었고 2분기에 마이너스 9로 0.9로 나왔었는데 이제 3분기에 한 0.3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 6월달 보고서가 나왔었고 그 다음 이제 또 9월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했는데 세계 성장률은 2.8%에서 2.2%로 내렸고요. 미국 성장률도 1.2에서 0.5로, 유로존은 1.6에서 0.3으로, 그리고 특히 독일을 많이 내렸습니다. 네. 1.7이었는데 마이너스 0.7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4.9에서 4.7로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여러 총재들이 발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네, 뭐 요번 주부터 계속 매일매일 총재들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 약간 매파적이고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동안 제약적 정책을 유지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한두 달 이렇게 잠깐 둔화하더라도 향후에 수개월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든 뒤에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보스턴 수장 콜린스 총재도 매파적이면서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을 시키려면 고용 둔화 그리고 좀 실업률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올해 경제가 더 둔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미 피크에 도달했는데 가계와 기업의 재무는 건전하다라고 하면서 좀 돈이 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심각한 침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인데 좀 연착륙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투표권도 있으신 분인데 네. 아니 뭐 선제적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보면 약간 좀 화가 나요. 네. 선제적으로 하려면 진작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끼리도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게 실기를 확실하게 했던 거죠. 작년에 사실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가상화폐까지도 큰 폭으로 이제 좀 거품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최소한 작년 한 8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걸로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무슨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애틀란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는 또 매파적이고요. 이분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일자리 감소폭은 적을 것이다. 근데 매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실업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경제가 그 페드의 행동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거다. 그래서 또 이분은 연준은 깊은 고통, 딥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CME 지금 페드와치에서는 이번 11월 그 금리 인상을 여전히 75bp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75bp 인상 확률 한 75% 보고 있고요. 또 12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74%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2월 달에 25bp 보면서 한 70%의 확률로 25bp 인상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한 2월 이때쯤에는 금리 수준이 4.5%에서 한 4.75%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도 75bp 올릴 확률이 74%나 네. 되는군요. 그래서 1.5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3에서 3.25잖아요. 네. 네. 거의 그냥 4.5까지 만들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페드와치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계속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이런 좀 좋지 않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가 S&P 500 지수 좀 불 케이스로 봤을 때 3,400, 그리고 베어 케이스로 봤을 때 3,00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은 연착륙 가능성이 낮고 공격적인 긴축이 증시에 부정적인 게 더 크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또 좀 올랐습니다. 한 0.8% 오르면서 114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강달러는 금융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연말에 한 118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욱 충격을 받겠지만 그런 저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반등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우량 자산이 어떤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그 가치보다도 현저하게 빠지게 되면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런 250년 전에 어떻게 그분은 그런 걸 알았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어떤 뭐 블랙스완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확 빠지면 항상 빠르게 회복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이제 근데 뭐 영국 쪽도 불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0.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페리티가 1.068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즈 트러스 이 분이 또 감세 정책 발표 이후에 또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 노무라 쪽에서는 11월 달에 달러 파운드 페러티 1대1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0.975, 내년 1분기는 0.95까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영란은행 기준금리가 2.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11월까지 한 6%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영국 쪽에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11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긴급 통화회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제도 긴급 통화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레리 서머스 그분이 하신 말이 이제 영국이 그 개발도상국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기준금리 뭐 하니 많이 올리니 많이 계속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진짜 11월까지 6%나 올리면 거의 개발도상국 네. 수준인데. 네. 정말 이렇게 올릴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뭐 경제지표 발표 예정인 뭐. 네, 경제지표 발표가 된 건 딱히 없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내일 뭐 내구재 수주라든지 주택 관련한 지표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들이 나오는데, 오전에 제가 적진 않았는데 그 내구재 수주를 그 웰스파고 쪽에서 약간 쇼크 날 수 있다 이런 그래요? 글이 있었었는데 내일 발표되면서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좀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 어제 애플은 0.23%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이폰 14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인도에서 아이폰 14 생산 소식이 좀 기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전부터 있었죠. 미국 중국 갈등, 그리고 또 대만 폭스콘인데 이쪽은 엄청난 그 애플과 큰 파트너사인데 또 대만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봉쇄로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생산 시점이나 일정이나 물량 등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는데, JP모건 쪽에서는 애플이 올해 말까지 아이폰 14 전 세계 생산량 중에 한 5%를 인도에서 생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5년까지는 모든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중국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존 1.2% 상승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11일부터 12일 동안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또 연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또 열고 1년에 2번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매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봤고요. 지난 7월 달에 프라임 데이 이렇게 이틀 동안 12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번처럼 더 잘 나올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위터 주가는 0.1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10월 17일 날 트위터 매각 관련한 이런 델라웨어에서 법원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재판 전에 이 증언 녹취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제였습니다. 근데 테슬라 CEO랑 트위터 CEO 두 명 다 이 녹취 일정을 연기를 신청을 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 말고 다른 지역에서 녹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트위터 CEO 이 파라그 아그라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주 후반으로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들 보면 머스크가 이 재판에서 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재판이나 이런 녹취들을 좀 연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네. 그러한 부분이 머스크 개인적으로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테슬라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네. 자세한 내용 나오면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카지노 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카오에서는 빠르면 1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 소식이 있었고, 또 홍콩에서는 26일부터 입국자 격리 폐지 등의 이런 리오프닝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제퍼리스 증권사 쪽에서 윈리조트의 목표가를 $75로 상향 조정했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랑 거의 목표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퍼리스의 데이비드 애널리스트는 이 두 회사에 대한 펀더멘털은 약간 의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입국 허용 절차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좀 존재한다라고 또 같이 코멘트를 줬습니다.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리오프닝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두 개의 기업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남공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라스베가스 샌즈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에 있는 뭐 마리나 샌즈라든지 그런 식으로 미국보다는 아시아에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많이 이제 공을 들였다가 중국의 봉쇄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꽤 힘들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MGM 같은 경우는 미국 노출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MGM은 작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을 하겠다.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체제 5년 연임하고 난 게 결정되고 난 이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를 좀 챙기는 듯한 그런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라스베가스 샌즈가 받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소식은 여기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남궁재용 주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